어제 취임식 이후 행사에서 칼을 들고 칼춤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칼춤인가? 칼춤을 추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 칼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달러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하락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비트코인은 달려라! 107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332달러, XRP와 솔라나는 각각 3달러 20센트 그리고 252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바로 튀어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대통령 선거 중에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 200개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찌라시가 아니라 본인의 증언이죠. 본인이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관련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커뮤니티는 활짝 한박 웃음을 피웠다라고 하고요. 아마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마크 우에다 SEC 의원 헤스터 피워스와 함께 암호화폐 굉장히 긍정적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리 겐세이가 꺼지자마자 바로 임시 의장직에다가 마크 우에다를 앉혔고 마크 우에다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전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헤스터 피워스 의원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 의원 크립토맘이 해당 태스크포스를 이끌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SEC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우리의 집행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를 했으나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이 채택이 되었었다. 등록 범위에 대한 명확성 및 실용적인 솔루션이 부족했고 그 결과 합법성에 대한 혼란이 생겨서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게리 겐세이 또라이 때문에 SEC는 그동안의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법원 가가지고 SEC가 패소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패소도 여러 번 경험했다라고 아마도 속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 제대로 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가 또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AI 민간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인데 다른 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픈 AI, 마사손의 소프트뱅크, 오라클, 스타게이트 등등과 합작으로다가 4년 동안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엄청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자 AI 코인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은행업계에 앞으로는 암호화폐 결제 도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규제와 함께 현실적인 비즈니스 여건이 갖춰지면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점심을 결제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수백 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완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 다른 기업들도 정말이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그린라이트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샀다.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원래는 어제 발표를 했었어야 맞는데 트럼프 취임식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셀러 이야기하기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평단 10만 1191달러에 비트코인 11,000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5천, 10만 7천 달러를 넘나드는 사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근 비트코인 매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것이 정기 매수의 힘인가? 한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한 주식 발행 한도 확대를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간다. 비트코인 믿고 끝까지 간다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음으로는 똘똘하기로 소문난 지니어스 그룹이 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이어서는 미국의 또 다른 주, 유타주가 비트코인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만들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해당 법안들 하나둘씩 통과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비트와이즈가 참고적으로다가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사용할 경우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는 21만 9천 달러나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서방 국가들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영국은 급등하는 이자 비용과 대출 수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극에 달했고 미국은 36조 달러나 되는 대규모 부채 상한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주요 국채 바스켓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21만 달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그러나 비트코인이 올해 25만 달러 상당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이러한 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와 비트코인. 자, 미국의 부채 한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의무 때문에 재무부가 이에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면서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가 감소했다. 이게 뭔 소리냐? 정부가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를 지출할 때마다 현금이 다양한 기관의 상업은행 계좌로 이동하는데 이에 따라서 상업은행 준비금이 늘어나게 된다. 준비금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호재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지아 비트코인. 다음으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함께 상승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추가적으로 봐야 할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금요일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관련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들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동결할 것인가? 건방지게 어디를 올려 가만히 있어.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시장에 악영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단타자들이 비트를 매도하면은 손절을 치면은 그 자리가 바닥이 된다라는 속설이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단타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손절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 돌고래부터 그 위까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 5일간 비트를 꾸준히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개미들의 비트를 쪽쪽 빨아먹는 고래들. 자, 그러자 비트코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역바트. 떨어졌던 거 다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약간의 횡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11만 3천 달러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하베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 곧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개폭 등장이 멀지 않았다라면서 긍정적으로다가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카스틀로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범위대 상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바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해당 정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축적을 거치더라도 11만 달러까지 올라가서 엉덩이를 비트코인이 붙일 수만 있다라면 12만 달러까지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도 똑같은 분석을 남겼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 고점과 12월 저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와리가리 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위가 뚫리면서 상승으로 가던가 아래가 뚫리면서 하락으로 가게 될 것, 즉 방향성은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쪽으로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상승 좀 가지아. 다음으로 매크로CRG 분석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상위 10개 시총을 빼놓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총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거 봐라 긍정적으로 보인다. 알트코인들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최근에 알트코인 강세를 이야기했을 때 트럼프 밈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황당하게도 렉스쉐어스라는 ETF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어떤 ETF 신청을 했느냐. 비트, 이더, 솔라나, XRP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동크와 도지코인 ETF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트럼프 현물 ETF 밈코인 가지아. 시간이 갈수록 왠지 더 코미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암호화폐 시장.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월드리버트 파이낸셜 어제 이더리움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이더리움 1,500만 달러치를 스테이킹을 꽂았다 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꽂으면은 풀리는데도 한 며칠 걸리죠. 몇 주까지 걸리는데 그만큼 이더리움 장기적으로다가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좀 힘을 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자, 한편 트럼프 부부의 밈코인들 많은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해당 밈코인 구매자의 42%는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뭡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신규 고객들을 유치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설문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숫자는 1092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텔레그램 재단에서 톤코인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텔레그램에서 앞으로 다른 코인들을 지원하지 않고 톤코인을 통해서만 관련된 텔레그램 결제 및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채널 운영자와 텔레그램 스타즈 광고 수익 역시 톤코인으로만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톤코인의 유틸리티 확대 및 수요를 증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정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로운 부서가 설립이 됐죠. 일론 머스크의 정보 효율 부서인데 약자가 도지코인과 일치한다라고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더니 진짜로 정보 관련된 부처 홈페이지에 도지코인 로고를 떡하니 게시를 해놨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트럼프도 그렇고 와, 이거 좀 장난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도지코인 홀더들 같은 경우는 좋아라 하겠지만은 이거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편 트럼프와 와이프 밈코인 발행 때문에 솔라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냈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운됐어. 이번에는 수요를 못 견뎌가지고 거래량을 못 견뎌가지고 5시간 동안 마비가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초당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를 자랑했었던 솔라나 결국은 다시 또 막혔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알트코인들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잘 버텼죠. 10만 달러 위에서 굳건하게 버텼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 및 알트코인들 추가적인 상승 및 반등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다. 광고 시청 및 클릭 가지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